처음에는 구글이 창립 초기에 악마가 되지 말자 이렇게 각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악마가 되고 있는가 뭐 이런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플레이어스토어 이런 데서 자사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한다든지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광고 수수료를 뭐 45%를 가져간다든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글 이러한 움직임을 갖다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미국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미국 하원 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반독점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 책상에 지금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이렇게 냈고요. 이 보고서 한번 펼쳐주세요. 네, 이 보고서가 지금 이거 다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그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전 세계에서 이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안드로이드라는 오퍼레이션 시스템 OS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우리 LG폰이나 삼성폰은 다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운영체계를 공짜로 써라라고 하면서 대신 너희들은 이 규칙을 지켜야 돼라는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협약이 이제 마다라는 협약을 맺는데 그 협약에 보면 우리가 미는 앱을 최상단에 특정한 위치에 고정적으로 선탑재 해줘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폰을 사셔도 구글이 항상 구글 이 검색창이 딱 박혀서 나오죠. 그 다음에 구글의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도 다 들어가 있고요. 유튜브도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브라우저도 고정적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면 다른 이 앱 장터나 다른 검색, 다른 서비스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여기만 이게 딱 고정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장 지배력을 계속 넓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앱 장터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성장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OS를 활용해서 독점적인 이 시장을 조성을 하고 만들고 또 하나는 다른 경쟁 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선탑재를 못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도 지금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이게 지금 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앱스토어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독점적인 요소에 대해서 지금 미국 우리 법무부가 지금 제소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위에서도 하원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내고 법률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요 안에 있는 미국 하원 소위의 조사 내용입니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자세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변화는 불가피하겠네요. 변화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정책적인 이 제도 개선밖에 없거든요. 미 하원에서도 몇 가지를 계속 촉구를 합니다. 반독점법에 대한 강화, 그 다음에 이 감시 조치의 강화, 그 다음에 분리를 비롯한 그러니까 기업 분리를 비롯한 별도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7분의 의원님들이 과방위에서 이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랬더니 구글에서 어쨌든 9개월을 지금 연기를 한 겁니다. 내년 9월까지로. 그리고 애플도 15% 그러니까 1년에 100만 불 이하의 소득을 내는 앱은 15%로 다운을 시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사회 단체에서 줄기차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바꿔줘야만 이 시장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맡겨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에 따라서 계속해서 독점적은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왜? 너희들 뭐 그러면 뭐 유튜브 철수할까?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네이버에도 실과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구글 같은 지위를 찾아온 게 네이버지 않나.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독과점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정거래위가 계속 조사를 해왔고 또 우리 국감 바로 전날 또 네이버에 대한 이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지금 이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들은 그렇게 견제들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 불러도 어떤 책임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고, 하지만 구글이라든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실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질 않고, 한국의 그것도 자회사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일종의 영업 보조 기구입니다. 이 국내에 있는 브랜치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별로 책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네이버도 독점적 상황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법에 따라서 실효적으로 이 견제를 받는 곳과 글로벌 사업자라 실효적으로 이 제재를 받지 않는 곳 사이에 역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낸 법안은 이제 정통 망법 개정이기 때문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소셜 미디어들 특히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곳에 있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을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지금까지는 입증 책임을 우리 피해자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한 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는 걸 거꾸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입증 책임 자체를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중재법 이라든지 다른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언론사가 그 타인에 대한 명예와 권리 침해를 위해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거는 언론사의 신뢰도가 우리나라가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런 타인에 대한 이 의도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줘야 된다. 그게 같이 발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탈대 언론사 홈페이지 비율이 2017년 이 로이터 언론재단 조사에 의하면 77%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포탈이 언론은 4%밖에 안 되고 이게 좀 엄청난 문제잖아요. 이게 일본도 상당히 포탈이 많긴 많던데 우리만큼은 아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언론사 홈페이지가 더 많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 생태계가 포탈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지금 돼 있는 구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포탈들도 네이버, 카카오도 우리는 미디어가 아니다. 언론이 아니다고 계속 강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언론을 나름대로 규제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재평의를 통해서 또 벌점도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유통 방식을 바꿔야 될 시점에 온 거 아니냐. 오히려 더 네이버, 카카오 자체도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끊임없이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포털 쪽에서도. 일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아예 이제 언론사가 메인 페이지에서 뉴스를 뺐고 언론사가 스스로 편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바꿨고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 편집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언론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뉴스를 생산을 해도 어쨌든 국민들이, 독자들이 나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매개물을 통해서 꼭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요. 근데 그게 인터넷 세상에서는 참 이게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속성은 무언가 많이 모여 있고 내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서 모든 걸 소비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 그래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역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야후 재팬에서 뉴스를 똑같이 어그리게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쌓아놓고 보는 방식이고, 구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뉴스를 많이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가 직접 본인이 생산한 뉴스를 광고를 붙여서 국민에게 보여주고 수익을 올리는 이 모델 자체가 거의 이제 정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이 몇 개의 언론사들, 글로벌 언론사들만 구독 모델을 통해서 이게 살아남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건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에게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이 공급 과잉의 시대에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네이버에 있을 때 언론사가 한 2만 개 정도의 언론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급 과잉의 상황에서 이 소비자는 본인들이 뉴스를 쉽게 소비하는 것으로 자꾸 이동하려고 한다라는 속성을 우리가 바꿔놓기는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산한 뉴스를 차별화해서 언론사들이 소비자들이 우리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많이 집중이 돼야 되겠죠.